시간 관계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이제 여기 보시는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그다음 구체적인 사례로는 디자인학과에 관련된 거, 그다음 체육교육학과, 그다음에 게임 웹툰학과, 그다음 스포츠의학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과연 이들이 어떻게 진로 노드맵을 작성했는지 요 내용에까지 또 같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게 NFT. 그래서 미술 시장, 그리고 음반 시장, 요런 곳에서 NFT가 생각보다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이 작품을 소유했어 라고 하는 게 기록이 남아요. 그리고 얘가 얼마만큼 소유했는지 기간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소유했느냐, 똑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연예인이 살았던 집, 연예인이 입었던 옷, 연예인이 입었던 가방이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만큼 더 인기를 얻는 것처럼, 이제는 미술 작품 시장에서도 이처럼 NFT 아트가 훨씬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하게 어, 후민정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NFT로 별도로 이렇게 저장해서 누구나 쉽게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옷 디자이너도 자기가 디자인한 옷을 갖다가 NFT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상표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어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사업적인 수완이 매우 높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관련된 사업체를 갖다가 등록한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해 가지고 직원을 고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군대를 가더라도 그 직원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아주 편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그런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 경험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예체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여러 분야에 대부분의 NFT가 다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는 NFT가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나만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또는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NFT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내가 이걸 등록해 보고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디자이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지루한 원숭이들 요트클럽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상표권을 자기가 등록을 했고, 이 상표권이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호응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여러 상품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자기 회사 이미지를 갖다가 야 홍보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상품이 잘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상품을 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상표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나만의 아이디어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 플랫폼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이들에게 좀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와 연계시켜서 과연 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AI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것이 챗GPT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다루어 볼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가 이처럼 미술 공모전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린 걸로 1 등을 했어요. 과연 1 등을 주는 게 맞을까? 이러면 굳이 미술가를 갖다가 열심히 고용 이렇게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받았어? 그러면 내 진로는 이제 망했네? 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나는 그쪽에서 일을 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똑같은 걸 보고 사람들마다 느끼는 점은 다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걸 설문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인정을 해야 할 것인지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 활동을 진행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과연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작품이 과연 예술적인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작품들을 갖다 베껴서 모방적으로 만든 기술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AI가 단순히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이라든지 작곡이라든지 편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 어디까지 표절로 봐야 되고 어떤 것까지 예술적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활동으로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국문학과에서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시나리오와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위에 나와야 되는 GTP에서는 뭐예요? 인공지능이 나는 이러이러한 시가 필요해 라고 명령을 내면 지가 시를 써줍니다. 이 정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성장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나는 그들보다 나만의 장점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11월 10일 날 기사가 나온 건데요. 동서대학교 부산에 있습니다. AI 기반 시나리오를 자기가 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사람 배우가 하는 게 아니라 가상 배우를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를 촬영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배우도 필요하지 않고 시나리오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AI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각자 다 해서 이렇게 영상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더 다양한 영상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디자이너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하루빨리 등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상표권을 등록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NFT에 누가 더 빨리 등록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내 디자인을 쓰고 싶어? 그럼 나에게 물건이 판매될 때마다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계속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떴던 게 뭐냐면 3D 프린터가 한참 떴을 때 3D 프린터 모델링을 하나하나 다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델링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미리 모델링을 다 해놔. 그리고 그걸 갖다 다 등록을 해놨어요. 3D 프린터 마켓에 등록하면 나 이거 3D 프린터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돈 주고 1,000원, 1,500원, 200, 2,000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뭐 10만 명 또는 100만 명이 이걸 다운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원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다운받으면 이 돈은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시대가 이렇게 변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내가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때 이제는 AI가 심판의 역할을 대신해 줬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프사이드 판정을 갖다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3D로 샥 보여줘 가지고 정말로 어깨가 먼저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도 발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지니뮤직에서도 이제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동요라든지 자장가라든지 ASMR을 갖다가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사람들에게 호응이 매우 높아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이쪽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만 변형시켜서 만들면 그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처럼 AI가 나만의 곡을 갖다가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을 찍을 때 그 드라마와 똑 들어맞는 음악을 만들지 못해서 작곡가에게
이 뉘앙스와 이 분위기에 맞게끔 곡을 하나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의 돈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이걸 갖다가 5분 만에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매우 빠르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빠르게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걸로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이제는 예전처럼 작곡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의대생들도 예체능 세트까지는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영수 과에 관련된 세특에는 큰 차별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와 조금 더 차별성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체육 세특의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오늘 수술 후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수술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수술 과정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술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설명을 잘해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림 그리는 능력이 매우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윤리적 사고와 학문 활동 단원에서 국어 세특이죠. 그래서 심화 국어에 이런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처럼 논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름을 적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논문에 이름까지는 적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제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요 연구윤리 규정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난 다음에 연구윤리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참 이게 말이 많았어요. 연구 부정 논리. 하다못해 자기 대학교 국립대학교 부원장이었는데 자신의 자녀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관련된 논문들을 갖다 가산점을 준다든지 등등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정당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세특을 갖다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은 심화구 세특인데 이 심화구 세특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10분의 기적이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는 심화 국어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라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아침에 약 한 20-30분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향상된다라는 논문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 논문을 활용해서 10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시간을 별도로 내서 운동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10분만 이용해서 조금만 스트레칭하고 산책이라도 하면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친구들에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스포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지정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활동들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했더니 첫 번째 증상으로는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세가 교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과 허리 통증들도 감소하게 되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학생들에게는 세 가지가 다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에게는 한 가지만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는 조금이라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10분의 기적을 통해서 운동 시간의 변화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변화에도 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매체와 같이 연계해서 추가적인 조사 활동도 진행했다라는 거. 요렇게도 체육 세특을 체육이지만 심화 국어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 넣어서 이렇게 세특을 작성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운동과 건강 시간에 이 친구의 특이한 활동이 뭐냐면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운동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로 숨 쉬는 게 운동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숨 쉬는 거 운동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숨쉬기 운동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운동이에요. 그러나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숨 쉬는 것은 운동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숨쉬기 운동이 우리가 평상시 1분당 심장 박동수가 있어요. 이보다 더 빠르게 숨쉬기를 한다면 운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운동과 호흡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동 효과에 영향을 주는 호흡법은 과연 어떤 것이, 똑같은 호흡법이 있어요. 그냥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호흡인지, 아니면 우리가 뱃속 깊은 곳까지 숨을 갖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부인과에 가면 라마즈 호흡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는데 각 호흡법에 따라서 산소의 흡입량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호흡을 하는 다음에 신진대사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까지도 비교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호흡을 적절하게 잘 하면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친구들이 이렇게 한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숨 쉬는 것도 잘 활용하면 운동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면접 때 이 내용을 면접 때 물어봤습니다. 숨 쉬는 게 정말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자기가 설문조사도 하고 탐구 보고서도 썼고 그랬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뭔가 탐구 활동을 하거나 하면 면접 때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지역인재로 들어간 친구인데 그 지역에 1.0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1.0 학생은 떨어지고 이 친구는 1.0인데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라는 거죠. 고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성적이 높았다라고 해서 합격하고 성적이 좀 낮다고 해서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커트 레인지 방식이에요. 얼마 이상의 성적이 되면 이 친구는 수업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 그런데 과연 이 친구와 우리 학교 인재상과 잘 맞는 학생인가 아닌가가 더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인재상과 맞는 학생인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이제 운동 실천 챌린지 활동들을 제안해서 학생들과 같이 하고, 챌린지니까 뭐 하냐면 친구들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면 인증 사진을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대생들도 체육 혜택을 관리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소개서 1번에는 이와 같이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부터는 자기소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자기소개서 1번에 적었다라는 것은 이걸 물어봐 주세요. 나 다른 학생과 생각이 좀 남다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식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술 세특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간 개선 프로젝트라는 게 요즘 많이 있어요. 학력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어졌고 반의 수도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 강의실이 많이 생겨서 그 빈 강의실을 갖다 예쁘게 꾸미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니을자 모양의 학교 구조도 중 모서리 부분이 비어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오픈형 도서관을 갖다가 별도로 기억해서 이 빈 공간에 사람들이 조금 더 이동하기 쉽게끔 동선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집도 그렇지만은 도서관도 약간 카페형 도서관들이 인기가 많아요. 집도 카페형 집이 최근에 디자인을 한 그런 것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디자인을 갖다 공간적으로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응급실에 가면 너무 산만하고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너무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급실을 갖다가 이런 이동 간에 원활하게 동선을 잘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응급실 구조를 갖다가 방사형 모양으로 어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사형을 구성한 다음에 질병의 분류에 따라서 칸을 별도로 나누는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응급실을 가게 되면 지금은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밀폐형으로 별도로 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음압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밀폐시켜서 안쪽이 약간 음압이 되게끔 해요. 대기압보다 조금 더 낮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코로나 그런 기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공기가 그 병실 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못하게끔도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병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동선 관리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라든지 의료진들이 그런 응급실을 갖다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방사형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술 세특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육 세특에 이제 또 2학년, 3학년 때 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체육에 관련된 내용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손목에 엘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과정을 거치면 상관이 없지만 잘못된 훈련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 훈련을 지속하다 보면 이렇게 질병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알아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근육의 혈액이나 산소를 그만큼 잘 공급해 주었을 때 과연 예비 원활하게 운동이 돼서 그만큼 질병을 또는 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특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알아봤던 친구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갔던 음악미술 체육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정말로 예체능 계열 쪽에 들어간 친구들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학과, 미디어학과 요즘 이제 디자인과 멀티미디어가 같이 연계된 그런 학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는 VR이라든지 AR 학과들도 많이 이렇게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활동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에 1학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미디어 발전에 관련된 영상 디자인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주제 발표 활동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지 편집부에서 디자인 편집에 관련된 역할을 해서 교지를 편집하는 그러한 역할을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 활동으로는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1학년 때는 이렇게 폭넓게 많은 활동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진로를 명확하게 알고 간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디자이너라는 꿈을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가졌어요. 그러나 세특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자기 평가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활동을 그냥 단순하게 나열식으로 적어서 낸 친구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여를 했고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점은 무엇이고 그 이후에 내가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더 알아본 것은 무엇인지 관련된 책이 나올 수도 있고 논문이 나올 수도 있고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영상을 제작해 볼 수도 있고 직접 디자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걸 친구들의 의견까지 들어보고 개선해보는 활동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와야지만이 이 친구는 자기가 좋아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한 것을 갖다가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디자인을 조금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터득하고 익히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걸 통해서 앞으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학생이겠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세트 관리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풍성한 학생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는 담배는 노답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자율활동 시간에 뭘 하냐면 흡연 예방 활동이라든지 흡연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활동들을 1년에 적게는 2번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뭐냐면 이 담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영상을 보고 별도로 포스터를 만들고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담배를 피지 않게끔 하는데 기여하는 활동들을 진행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영상물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물마다의 영상 등급 판정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걸 갖다가 16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20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구분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된 건 무엇인지, 이것들이 조금 문제가 소지가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같이 토론하고 그러면 이 영상들을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시청할 수 있게끔 하는데 어떤 선까지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알아보는 활동들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웹툰이라든지 일러스트 같은 그런 이미지에도 등급 판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동아리 활동에 기록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는 미술과 과학을 말하다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과학기술이 미술분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특히 디자인이나 영상은 최근에 과학기술이 이 디자인과 영상에 정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디자인도 예전에 예체능 대학인데 자연과학 대학으로 넘어온 대학도 있습니다. 미디어도 예체능 대학에서 자연과학 대학이나 공과 대학으로 넘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예체능 대학에 있던 학과들이 갑자기 자연과학 대학이라든지 공과 대학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련된 수학적,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그 문제들을 더욱더 잘 다루고 더 뛰어난 독창적이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그런 학과를 가게 되면 배우게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제 영상을 제작할 때도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VFX관이라는 곳에서 영화를 대부분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VFX관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기술이라든지 편집하는 기술들은 별도로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런 과학적인, 공학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배우는 것이 내가 앞으로 영화나 영상 쪽에서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더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앞으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터득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문 편집부에서 일면의 기사 제목과 그에 맞는 사진 배치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는 교직 편집부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이제 편집, 디자인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기획에도 관심 있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 진로 독서 모임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작품마다 어떻게 하면 그 작품을 갖다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놉시스를 갖다가 기획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는 패턴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들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시각 디자인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요즘은 진로 선택 과목에 정말 다양한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미디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영상 제작이라고 하는 과목도 따로 있고요. 시각 디자인이라는 과목도 있고요. 이처럼 다양한 과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 내 진로에 관련된 활동들을 더 할 수 있고요.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고요. 하다못해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이나 영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세트를 500자로 더 적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한 편 작성하면 그걸로 기말고사 대비 이렇게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등교육까지만은 체육 교육을 희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교육이라고 해서 예체능 한다는데 초등교육에 도대체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이제 초등교육을 희망하는 친구 중에서도 예체능, 그래서 체육교사, 미술교사. 그래서 저는 교대를 가고자 할 때도 왜 교대 가고 싶어? 무슨 학과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데 거중 열의 8명은 그냥 초등교사가 되고 싶은 거지 무슨 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체육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이나 인공지능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과학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은 요즘은 교담, 교과 전담 선생님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초등학교 갔을 때 어떤 학과에 가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를 알고 관련된 내용들을 더 알아보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친구는 관련된 활동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동아리 활동 보면 액션 러닝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것이 떠나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 플립러닝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플립러닝을 갖다가 이제는 여기서 단순하게 플립러닝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미적인 요소가 막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한 교육이 에듀테크가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는 그런 활동들도 진행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접목해서 뭐냐면 VR과 AR을 갖다 활용한 여러 가지 교육 체험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도 조사해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례는 어떤 것들이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련된 거 아이들 정말 많이 하고요.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면접 문제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다양한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수학에서도 인공지능과 접목해서 될 수 있으면 수학을 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AI 선생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웹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친구들, 희망하는 친구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홍대 세종 캠퍼스 웹툰 이쪽에 관련된 학과를 간 친구의 사례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친구도 1학년 때부터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자체도 미술 동아리. 최근에는 웹툰 동아리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 이제 3학년 정도 된 친구이다 보니까 그 당시까지는 학교에 웹툰 동아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미술 동아리 안에 웹툰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런 활동을 했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웹툰을 잘 그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야, 금연 웹툰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제안을 해줘서 친구가 직접 금연율을 높일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웹툰으로 제작해서 학교에 알리는 활동들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 강의를 갖다가 총 14회 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통해 가지고 인문학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총 14번 참여했다는 거. 최근의 추세는 뭐냐면 질문을 몇 번 했는지, 어디 강연을 몇 회 참여했는지, 또는 어떠어떠한 활동들을 몇 번 했는지 이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몇 회를 질문하여서 학급의 질문 왕으로 선정되었음라고도 이렇게 적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문학적 수업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왜 이런지 이런 것들을 터득하다 보니까 웹툰의 스토리를 짜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살린 거라는 거. 그다음 이제 특히 개인별 세특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뭐냐면 쉽게 배우는 만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컬러 테크닉, 그다음에 쉽게 배우는 만화 배경의 원근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용해서 별도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화 박물관에도 견학을 가고 그다음에 만화 미술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을 계속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동아리 활동 자체에서도 관련된 도서뿐만 아니라 전시회도 계속해서 참여해 갔고요. 그다음에 교내 미술 전시회도 자기가 주관해. 왜냐면 이 미술 동아리가 매년 미술 전시회를 주관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때 이제 동아리 회장이 돼가지고 교내 전시회를 주관하는 이런 활동들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트 원화집을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했고요. 이런 제작집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것도 면접 문제 나옵니다. 어떤 제작집이 있냐,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적인 것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전 미술에 관련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갖다가 현대적인 관점으로 변경시켰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면접 문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다음 비슷한 작품들을 갖다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것이 왜 이것이 예술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었던지 이런 내용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사집을 갖다 별도로 계속해서 수집하고 직접 그려보는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극적인 효과를 주면서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관련된 영상 기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따로 했다는 겁니다. 특히 영상 촬영 기법은 연출이라든지 영상 미디어 학과를 가게 되면 면접 문제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러한 영화를 틀어주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극적인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는 어떤 영상 기법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표현하는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웹툰 쪽은 이렇게 4컷 만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예 실기에 4컷이나 6컷이나 8컷으로 그림을 정해진 시간 내에 그려서 스토리까지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술학원 가면 이걸 피터지게 공부한다는 겁니다. 매일 4컷, 6컷, 8컷짜리 만화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스토리를 집어요. 근데 스토리를 집어넣으려면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갖다 뭔가 만들어내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지식을 최근에 관련된 사례와 연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어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 시사상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만 각색을 하게 되면 충분한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사와 연계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큰 어필을 할 수 없겠지만은 면접관들은 그런 최근 시사적인 내용들을 좋아합니다. 이 친구는 시사에도 관심 있고 이 시사적인 내용들을 만화로 참 재밌게 표현하네라고 하면 채점자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이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해야지 나만 좋아서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자의 수준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눈높이에 맞게끔 그림을 그리듯이 영상도 그와 마찬가지로 영상을 편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청하는지 어떤 사람이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육 교육을 희망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건강 면역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력이 좋으면 건강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왜 면역력이 높을까?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다음에 몸에 약간 열이 나게끔 운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면역 효소의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면역 효소의 수치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면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내용으로 별도로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어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에 관련된 내용으로 별도로 이제 이렇게 체육 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생존 수업. 요즘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생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생존 수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요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명 구조 자격증을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보유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인명 구조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대 같은 거는 통상 우리가 자율활동이 많이 해요. 학교 체육부장이라든지 또는 학생의 체육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기획한 체육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종목을 지도할 것인지 그다음에 누가 심판을 맡을 것인지 경기 규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활동들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경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정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갖다 학생들에게 적용해 본 활동들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약간의 규칙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 이 점수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PT라든지 이런 것들도 1:1로 레슨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직접 누군가가 그냥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따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똑같이 하기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전문가가 잠깐의 터치를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힘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잠깐의 지도만 받더라도 훈련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를 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도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인공지능 PT도 뭐 하냐면요. 사람의 관절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 가지고요. XR 기반으로 지금 관절의 위치가 어디쯤 와야 되는데 어디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위치가 자세가 교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배우는 그런 학과도 있습니다. 물론 학부 때도 그걸 배우긴 하지만은 이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성균관대학교에 거기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서 그다음 시간에 이제 스포츠학과 소개할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스포츠학과를 들어가 가지고 성균관대학원까지 합격했던 친구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식으로도 이왕이면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들까지 알아보면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올림픽 중에서 우리가 올림픽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패럴 올림픽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자기의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장애인인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을 잘할 수 있으려면 자기 신체적인 조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 극복을 잘하는 방법을 정상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잘 치료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재활 치료에서 이걸 갖다 어떻게 접목하는지 요런 것들을 갖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친구의 꿈은 체육교육과를 희망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체육교육과도 합격했지만 교대를 합격했던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앞에 초등교육학 중에서도 이처럼 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시켜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또는 이처럼 체육 쪽에 특화를 시켜서 초등교육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고 안계정 수장님이 들어오셨는데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또 질문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스포츠학과를 1학년 때 꿈을 가진 건 아닙니다. 2학년 2학기 때 가졌습니다. 1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체육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체육교육학과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돼. 그러니까 사회체육학과. 야, 그런데 이제 사회체육학과를 생각은 했지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진로 캠프 활동 때는 뭐냐면 사회체육학과, 스포츠학과, 스포츠과학과에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다음에 '아 운동 처방사라는 직업이 있구나. 내가 운동으로 정말 뭔가 선수처럼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운동 처방사가 되어서 팀 닥터는 아니지만
운동선수에게 재활 치료를 해주고 그다음에 최적의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재활 치료사가 운동 처방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제 동아리 어, 활동에서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진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이 체육부장이다 보니까 체육에 관련된 활동들 여러 가지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3 학년 때 인제 체육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선수를 누구 뽑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3 학년 때 스포츠 의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생리학, 스포츠 해부학에 관련된 그런데 여기서 인제 심리학책은 그냥 심리학책인데 스포츠 생리학이나 스포츠 해부학은 제 말을 뺐어요. 만화로 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4등급짜리 학생이에요. 4등급짜리 학생이 스포츠 심리학과 스포츠 해부학 책을 읽으면 잘 읽어질까요? 안 되겠죠. 근데 만화로 된 생리학과 만화로 된 해부학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림이 많아서 조금 더 쉽지니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정말 자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말만 많아지 정말 만화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체 일부와 인체 장기와 인체 작용에 관한 것들을 만화로 그림만 그렸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재미를 가질 수 있게끔 일부러 그 책을 추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 세특도 만화로 된 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천향대학교 스포츠학과 이렇게 합격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에 전북 현대 클럽하우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클럽하우스가 전북 현대예요. 그래서 클럽하우스가 정말 잘 돼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재활치료센터까지 다 있고요. 수중 재활치료센터도 있고요. 테라피 재활치료센터도 있고요. 엄청나게 외국의 클럽하우스만큼 매우 잘 해놓은 그런 곳이 전북현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직접 방문하고 거기에 스포츠 재활치료사, 운동처방사 직접 만나보고 인터뷰도 진행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진로 활동에 기록했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또 다양한 활동들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청소년 축제 기획단에 참여해가지고요. 행사 보조도 하고 심판도 진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걸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 전교 회장이나 학생회 활동한 친구들은 지역에 있는 청소년 활동단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에 학교 추천으로 갔다 오면 자율활동에 기록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에도 그렇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이걸 적을지 말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정유희 소장님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신 거 느껴지시죠? 그죠? 사실 저희들이 오늘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 강의를 취소하려고 했거든요. 정유희 소장님이 지금 코로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주셨어요. 네.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상위권 친구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제일 고민이 제가 톡방에도 잠깐 올렸지만 미술이나 이렇게 예체능에 대한 세특상 사용하기 그렇고 꼼꼼히 써야 되니까요. 세특이라고 뭐 대충 쓸 수는 없으니까요. 자, 써야 되는데 아니면 이것도 진로에 맞춰야 되나? 또 아니면은 이거 그냥 뭐 선생님이 써주는 두세 줄로 만족해도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가 이 진로와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거기서 이제 배운 내용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으면 좋고요. 생각보다 예측에 대한 세특을 적을 때는 이제 협업 능력 같은 경우, 이제 리더십 같은 경우, 자, 그런 거를 표현하기가 참 좋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게 미술이라도 이런 작품들을 혼자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 혼자보다도 여럿이서 만드는 경우가 조금 많고요. 음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화음을 넣거나 합성을 하거나 이제 조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체육도 그런 경우도 좀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체육 세팅이 나오면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건강하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디에 세특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체육 시간에 내가 이렇게 했던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 이런 활동에서 참가를 했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내가 이제 건강함을 표현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는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 이제 공학 계열의 친구들이라든지 의학 계열처럼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계열의 친구들은 반드시 필요해지겠죠. 평가 과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패러디하기 평가 과제와 이제 명화의 내용이나 의미에 관해서 비평문 작성하기에 대한 이런 평가 과제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주어졌으면 이런 거는 어디 있다? 학교 선생님이 이런 평가 과제야, 관련 역량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런 거 안 하죠. 안 하고 바로 이런 수행평가가 있어라고 바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찾는다고요?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평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는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것들 반드시 확인하고 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자료는 다들 지금 톡방에 저희들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세특에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성취 기준 들어가야 되고 수행 과정과 결과들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사의 총평은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교사의 총평들이 그대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좋겠죠. 이 친구가 읽은 작품 같은 경우는 명화를 패러디하는 프로젝트 활동에서 반드시 교과에서 했던 활동들을 그대로 해주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마티즈의 춤을 선택해서 체육 행사를 즐겁게 참가하는 모습을 연출해 주고요. 명화에서 본 걸 그대로 얘기했죠. 편집 어플을 활용해서 사진을 합성하는 창의적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까지 뛰어난다. 이건 학생 능력이죠. 그래가지고 관련된 서적과 사전을 참고해서 근데 저희들 읽은 거 얘기할 때 어떤 서적을 읽어줬는지 어떤 서적을 참고했는지 그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주면은 그게 이제 단순히 예체능이지만은 면접 문제에도 나올 수 있죠. 얘는 미술인데도 이런 책을 읽었어? 라는 게 나올 거니까요.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는 또 보면 미술 영어와 지식을 활용하라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역량까지 충분히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경청하고 존중해줬던 학생이죠. 이렇게 다 4개의 역량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사님 조금 못 쓰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3분이네요. 미술의 다른 영역들도 이제 주어져 있는 거야. 이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애가 어떻게 미술에 대한 것도 쓰면은 좋을지. 근데 미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에서 했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그대로 많이 적어요. 많이 적고 꼭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친구만 연결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하는 활동 중에 2번째 세특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미술관도 기획하고 만드는 거. 최근에는 이걸 어디서도 만드냐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많이 만들어요. 자기네들 가져온 거예요. 자기네들 작품들 이렇게 몇 개를 가져와서 학생들의 작품들을 또 메타버스에서 전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활동들 중에서 최근에 많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학교 교실들이 이제는 좀 많이 남아요. 옛날보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는 학교 교실들이나 공간들이 조금 많이 남는 공간들을 학생들이 활용을 해서 제 미술 시간에 했던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거나 이런 것도 조금 많이 기획을 해요, 애들이. 그래 되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작품들을 보고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 많이 하죠. 그 스티커 붙여주는 거. 그리고 지금 포스트잇 같은 데서 적어주고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애들의 성취도도 훨씬 더 좋아지고 했던 것들도 미술에서 세특에서 좋은 세특으로 평가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기획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건 자기 진로가 아니라 그대로 교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미술에서 그대로 했던 친구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미술에 대한 내용들을 어디까지 영상 매체까지 합쳐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미술 작품들만 이렇게 쭉 보면은 재미가 조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상 기술까지 합쳐져서 이 디자인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관심이 많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대한 것들, OTT 서비스가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지 이게 우리가 예술을 보일 수 있는 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세특이 조금 더 좋아요. 자, 뭐냐면 보이시죠? 플랫폼이 콘센트가 라는 이런 책까지 읽어준 거예요. 이렇게 책 읽었을 때 이걸 구체적으로 적어줘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 책을 읽었구나라고 해서 맞아,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 이거와 관련된 활동을 했구나라고 정확한 증거를 남길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뭐가 없다? 자기소개서 없어요.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역량들, 특히나 이제는 예체능에서도 이런 역량들을 반드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술의 다른 친구들도 있죠. 자, 만화는 게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이 그러지만 미술 시간에 컵 만화라든지 자, 아니면은 이렇게 홍보 활동에도 이렇게 만화를 활용하는 경우가 조금은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요즘 친구들이 만화를 잘 그려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처럼 정무라 이런 거 그리지 않았거든요. 미술학원에 가더라도 이렇게 캐릭터를 그리거나 이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는 칸 만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 하고 이것들을 단순히 한 게 아니고 금연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활동들도 다 얘기를 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하집까지도 직접 수집을 해서 자,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교사가 보기에 이제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거죠. 그 캐릭터에 맞는 그림책까지 연구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아마도 애니메이션 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간 친구예요. 자, 보통 친구가 이렇게 하진 않겠죠. 자, 그런데 보통 친구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조에 있는 친구가 애니메이션 학과를 갈 거라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도 같이 동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팁인데요. 같이 이렇게 조별 활동을 할 때 상위권 친구들, 예체능까지 잘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있으면 좋겠죠. 자,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미술에 조를 하더라도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조금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친구 정도 되면 많이 배우겠죠. 자, 많이 배우고 했던 것도 이렇게 세특에 써도 되니까는 자기의 발전하는 과정들도 남겨놓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체육 세특이에요. 자, 체육 세특은 학교마다 한 활동들은 조금씩 다 틀려요. 자, 다 틀리는데 이제는 혹시나 체육부장으로서 했던 활동이 있으면 체육부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적으면은 되어져 주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체육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심폐소생술이라는 이런 것도 이렇게 자율활동에서 하는 활동들도 있지만은 체육 시간에 이렇게 수업에 넣는 선생님들도 요즘은 많이 계세요. 자,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활동들을 했던 것도 이제는 써줘도 되어져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체육을 쓸 때 이런 것도 조금 강조해요. 두 번째 세특처럼 첫 수업 시간에는 몇 번을 했어. 내가 이런 노력을 했거든. 자, 노력을 한 결과 60까지 나는 올라갔어. 자, 이런 내용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던 활동을 적어줘 주는 것도 좋아요. 자,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나의 문제점을 발견했거든. 자,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체육에 보면은 배구라든지 축구에 이렇게 스킬 같은 거를 할 때도 자기네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자, 부족한 게 있으면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배워서 처음에는 이 정도의 실력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발전되었어. 라는 것도 얘기해주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줘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체육에 보면 이것도 주어져 있죠. 자, 체육 점검 동작을 연습해서 측정 시 오차를 최소화하고 자, 이렇게 체력 수준까지 이렇게 분석해 주고 자, 계획한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이제는 이거는 사실 이게 좋은 세특이라고 이렇게 가져온 건데 제가 만약에 이거 좀 더 추가해서 썼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기가 계획한 체력 프로그램을 혼자만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쓰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했고 친구들은 어떻게 변화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획한 체력 향상 프로그램이 모든 친구한테 맞을까요?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바꾸어서 보완했는지 자, 이런 내용까지 적어줘 주면은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세특처럼 이거 보이죠? 자, 배드민턴을 이 친구는 배웠나 봐요. 자, 스트로크 타점의 위치별로 달라지는
이런 것도 다시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술로 셔틀콕을 목표한 위치까지 보내는 능력까지 향상되었다. 자, 꾸준하게 반복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또 충분히 써주면은 좋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굳이 애들이 이걸까지 써요. 자, 그거에 대한 과학적 원리나 수학적 원리까지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진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다른 교과목이나. 스포츠 심리학이라든지 꿈은 나를 뛰게 한다. 자, 이런 도서를 충분히 읽어줘 주고요. 자, 반드시 책은 이렇게 명칭을 적는 게 좋죠. 자, 사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세특보다 이 세특이 조금 더 좋은 세특이에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줘 주는 게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마인드 트레이닝은 뭐 이렇게 운동선수들은 많이 하지만 학생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 선수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면 자신의 한계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면서 이제 스포츠 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친구죠. 아까 보이죠? 저희들 로드맵에서 봤던 그 친구예요. 자, 그래서 기초 생리학을 읽게 되고, 자, 이거 이렇게 기초 생리학까지 읽었으면 아까 정유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정말 재미있는 만화로 구성된 아마 책이었을 건데 교수님들이 평가하시기에는 이 책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아, 정말 이 친구의 등급이 이 책을 읽었을까라는 것도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얘기하면 돼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만화였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 다른 내용을 더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라고 해주는 것도 좋겠죠. 네. 자, 이 친구의 체육도 보면은 재활 운동 기능학 이런 책도 지금 어려워요. 자, 어려운 책이거든요. 자, 임상 운동학. 자, 이런 책도 계속 읽고 자, 이런 강의도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자, 부상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재활 치료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죠. 자, 이런 거를 꾸준히 공부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니까는 우리가 인체 용어들이 싹 다 영어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필요성까지 느꼈다라고 되어져 있겠죠. 자, 그럼 이 세특 다음에는 아마 영어 성적이 조금은 올라갔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느끼기만 하고 공부를 안 했으면 안 됐을 거고요. 지금 정유 소장님 친구인데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도 연결을 시켜줘주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느꼈잖아요. 영어 에 대한 관련된 이런 책들을 보고 내가 여기서 탐구한 내용에서 봤는데 영어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애들한테 자, 이런 동기부여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악이죠. 음악에 관련된 것 캠페인송과 재활용품의 악기 만들기 활동을 진행한 활동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보시다시피 자, 캠페인송 가사를 창작 에 관련해서 환경에 관련된 행사를 효과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능력까지 발전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리고 모두에게도 다양하게 자기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친구죠. 그래서 교사 선생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성실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가 보일. 이렇게 예체능의 활동들은 이제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정도. 자, 그리고 내가 모두먼에게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까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음악적인 활동들도 그대로 보시면은 될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보시면은 이건 캡처해서 다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면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그 내용과 맞을 거예요. 네.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입니까? 네. 네네. 자, 그러면 자, 저희들 준비한 내용은 자, 여기까지거든요. 자, 지금 질문 주실 내용 있으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선택 과목을 이과로 선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과목 열심히 듣는 거죠. 자,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예전에는 뭐 손도 쥐고 뭔가의 그림을 그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이렇게 디자인하는 친구들도 국민대 자동차 공학과를 가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디자인을 한 친구예요. 디자인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과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과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그랬는데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원래는 수학 교육과를 가려고 수학에 대한 역량을 많이 키웠는데 수학에 대해서 고3 때에는 진로를 바로 바꿨어요. 바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하를 배우고 수학을 계속 해보니까 이 수학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기계 디자인이죠. 기계 디자인에 너무 많이 쓰인다는 걸 계속 하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게 수학적인 역량을 교사가 되기보다는 이렇게 이게 기계를 디자인하는 데 조금 더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 친구는 자동차 공학과를 갔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질문을 주신 친구 같은 경우도 디자인 하고 싶으면 어느 쪽에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도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냥 선생님 저는 디자인학과 가고 싶어요.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럼 이제 말문이 막혀요. 그 디자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지금 캐릭터를 그려내고 싶은지 안 그러면 광고 홍보 쪽에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 아까 저희 친구처럼 이렇게 기계 쪽에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 쓰일 수 있는 디자인 쪽을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데서 디자인에 관한 내용들도 조금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하면서 혹시나 2학년, 아직 3학년이 아니라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를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오히려 디자인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과를 선택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도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과학적인 능력이 조금 더 좋아. 그럼 물투까지는 꼭 듣게 해요. 그래가지고 물투 성적도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 서울 과기대에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썼을 때 디자인적인 능력과 공학적인 지식이 같이 접목됐을 때 그 수업을 따라하는데 조금 도움도 많이 되고 약간의 가산점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이공계와 디자인이 같이 접목되는 것이 훨씬 더 취업하는 데라든지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학생이 만약에 여학생이다 라고 하면 인서울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서울여대라든지 이런 데서 그죠? 좋아할 학생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여대의 친구들은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이공계열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대학을 조금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왜?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을 반드시 살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입시에서는 반드시 자 내가 뭘 잘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다른 애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역량을 조금 더 키우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입시 미술학원은 언제쯤 다니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학원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차라리 CAD라든지 아니면 영상 디자인 쪽에 관련된 것을 별도로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저도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자,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혹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림 잘 그린 애보다 똑똑했던 애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사가 좋았던 애들이 오니까 훨씬 더 학업 역량이 좋대요. 잘 따라간대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특히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실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자, 거의가 없고 거의 다 이제는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으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면접에서 자기가 어떤 이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이제 가면은 이렇게 캠프라든지 이런 게 교육 과정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리거나 그다음에 내가 그렸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미리 공부해 간 친구랑 이제 배우는 친구랑 차이가 엄청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정률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주냐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자,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액도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런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금액을
이제 자율 동아리는 사실 돈이 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자율 동아리 5명, 6명만 있어보면 그거 내서 자기네들 점심시간에 잠깐 강의 듣고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연습하고 이런 친구들이 조금 많거든요. 자, 이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학원을 줘도 미술 쪽에는 권하지는. 네네. 자, 영어를 그다 잘하고요. 자, 캐릭터나 지금 채팅방에 들어온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잘하고 캐릭터나 이모티콘 디자인을 좋아하고 잘 그리는데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렇게 돼요, 친구들. 자, 어떻게 할까요? 영어를 저는 매우 네. 잘한다면 미국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굳이 졸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서 실제로 미국의 대학교를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 과정의 디자인 공부를 진행했어요.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면 그런 직업 전문 학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 6개월 과정짜리나 1년 과정짜리가 있어요. 국비로 지원해 주고요. 용돈도 줘요. 거기에서 실기를 갖다가 6개월이나 1년 동안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내가 영어가 돼. 그러면 할리우드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제작사들에서 이런 디자이너를 생각보다 많이 뽑는데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도 매우 좋고 빠르게 일 처리를 잘하다 보니까 선호가 매우 높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익히더라도 충분히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8천 이상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먼저 일해서 그런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굉장히 강점이에요, 이 친구가. 자, 강점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친구, 그리고 어느 정도 캐릭터나 이모티콘의 디자인을 좋아하고 만약에 잘 그린다라고 하면 굳이 대학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요. 네. 근데 다들 대학을 원하죠, 그죠? 제가 대학을 원하실 때는 이렇게 디자인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일 소장님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나 이런 데 이렇게 조인이 되어져 있는 교환 학생이 많은 학교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대학 가지 마라, 대학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애도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애한테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업 디자인학과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가 봐요. 자, 실기와 학교 성적을 본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필요한 과목이 국어, 자탐, 영어만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도 되는지, 자, 생기부의 테스트까지 다 보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합니다. 자, 실기 전형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실기 전형 인원을 그렇게 많이 모집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실기를 좀 더 많이 뽑는 학교가 있고 실기를 아예 뽑지 않는 학교도 있고 실기를 조금 뽑는 학교도 있고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실기와 학교 성적을 본다 이게 아니고요. 교과로만 뽑는 전형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전형도 있고요. 실기 전형으로 뽑는 전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내가 실기를 간다라고 하면 국사형만 공부해도 되겠죠. 나중에 정시로도 대학을 잘 갈 수도 있어요. 국사형만 잘 보면. 통상 수학은 대부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국사형 성적이 1, 2등급을 찍으면 실기를 잘 준비하면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1, 2등급이 수능에서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겠죠. 그럴 바에는 내가 수능에서 1, 2등급이 나올 정도라면 학교에서 거의 1등급을 찍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1등급을 찍을 정도라고 하면 수시에서조차도 인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들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 세특을 챙긴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나는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목적을 어디에 두냐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통상 이렇게 예체능을 준비한 친구들은 학종을 싫어해요. 왜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귀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적도 잘 챙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성적을 상담받으러 오면 대부분이 4등급, 5등급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엄마 나 그래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실기만 준비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실기를 엄청 잘하냐? 근데 전 대놓고 물어봐요. 너희 학원에서 너가 1등 정도 하니? 자기 학원에서 1등도 못하면 그 지역에 그런 미술학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많은 미술학원에서 자기 학원에서도 1등을 못하는데 과연 전국에 있는 학생과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으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실기로 가려면
대학에서 주관하는 미술대회에 나가서 동상 이상의 상도 못 받았는데 실기정을 준비한다? 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술 대회가 정말 많아요. 각 그 대학마다 공익대, 국민대, 동국대 뭐 등등 미술대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대회를 주구장창 나가요. 미술학과, 웹툰학과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한 번도 동상 이상의 상을 받지 못했다. 실기로 가는 게 과연 될까요? 저는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얘기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학종 준비했으면 대학을 더 잘 갔겠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보통 예체능 친구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실기가 중요하다라고. 자, 근데 이게 음악 계열들은 굉장히 실기가 중요해요. 자, 이걸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산업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미술 쪽이라든지 체육 쪽은 학생부 종합으로 보는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걸 다 어떻게 챙겨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교과에서 자기의 진로의 역량을 나타내는 데만 준비하더라도 보통 친구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애들이 안 하는데 내가 조금만 강점만 보여주면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체능 계열의 친구들이 거의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만 써주면 되더라는 거죠. 혹시 학생이 만약에 이게 듣고 있다면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많이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그것만 진행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실내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따로 입시 미술을 배워야 될까요? 실내 디자인 친구들은 생각보다 이과에서 많이 가요. 그리고 같은 선택했으면 괜찮아요. 이과에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공간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런 색감에 대한 비율들도 이것도 뭐냐면 화학이나 수학적 역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무조건 미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내가 뭐냐면 이 색하고 칠해서 뭐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고 이거는 나중에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요. 나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수학, 과학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학적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시 미술을 아직까지는 안 배워도 될 것 같고요. 자, 실내 디자인을 하는 이런 뭐 실내 디자인도 애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구라든지 이렇게 이제는 목적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고요. 이제 입시 전형을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입시 미술을 배울 필요는 없을 거예요. 가탐 선택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격증을 갖다 차라리 저는 CAD라든지 실내 건축 디자이너라든지 뭐 건축 디자인 이런 디자인에 관련된 자격증이 별도로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지 미술학원 가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평생 죽었다 깨나 실내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지 않은 이상은 매일 컴퓨터 봅니다.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저는 오히려 맥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맥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걸 차라리 사주는 게 아이가 평생 써먹을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우리가 맞습니다. 입시 요강을 2번을 발표해요. 그게 지금 보면 지금 현재 2024년 입시는 이렇게 보면 4월 달에 이제 한번 발표하는 게 심플하게 나와요. 보통 대학들이 한 10장에서 15장 정도 심플하게 보통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많이 나와요. 그 차이가 있지 크게 차이는 없고요. 자,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 가끔 인원수가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인원수가 조금씩 많아지거나 조금 적어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는 이제 1년을 지나갔잖아요. 1년을 지나보면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를 이제 이 학과에 있는 애들을 조금 더 여기에 조금 더 많이 뽑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 차이는 보통 그 전에 있는 걸 그대로 많이 따라가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윤심 선생님. 네. 예체능 세특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오늘은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
갑자기 일정이 많이 전반적인 내용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하고요. 자, 크게 변하는 경우는 입시 요강에 올해 4월에 또 발표가 되겠죠. 자, 그 입시 요강에 다시 구성을 조금 해줍니다. 크게 변하진 않아요. 아니면 크게 변하면 학교에 자꾸 전화가 와서 안 되거든요. 크게 변화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가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런 문의도 조금 많이 해주세요. 저희들 이렇게 혹시나 다른 데서 또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냐라는 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오늘도 제가 학원 쪽에 갔다 왔어요. 학원에서 이렇게 인원수를 모아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임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의대를 갈 친구들만의 모임이야. 이런 모임들. 자, 특목고만 갈 친구들의 모임이야. 자, 이런 모임들이 조금 많으세요. 자, 이렇게 모임들이 많아서 자, 거기서도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혹시나 개인적으로 또 다른 강의가 원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거는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저희들의 강의가 교대 부분인데 교대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항상 자연계를 조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 전공이 이게 자연 쪽이라서 아니고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이과애들이 뭐든지 지금 현재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과 친구들이 교대를 어떻게 가는지 예, 그리고 이과의 사범대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근데 이거는 교대 갈 친구나 사범대 갈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했던 멘토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학과 친구들이 또 필요한 활동들이에요. 왜냐하면 협업 능력이라든지 공동체 능력을 대학에서는 크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도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